3월 둘째 주 마지막 미국 증시 마감 현황하고 그 다음에 차주 대응, 그 다음에 전번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이제 큐리언트, 그 다음에 향후 뭐 어떻게 뭐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말에 빠르게 방송 올리고 저도 좀 쉬려고 합니다. 화면에 보시면 일단은 뭐 S&P 500, 다우, 나스닥 뭐 이렇게 해서 한 평균 4%대 뭐 하락이 있었고, 각 종목별로 보면은 뭐 테슬라 2, 애플 4 뭐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일단은 미증시 하원 2조 2천억 달러 뭐 규제 금융안 승인 이후에도 뭐 하락했고 3일간의 대규모 급등세는 이제 마감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금일 말씀드렸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.33, 뭐 지수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죠. 독일, 프랑스 마이너스 4%대. 그다음에 유가 초과 공급 관련돼서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4.8% 급락. 뭐 지금 현재는 WTI 기준 21.51달러 뭐 정도가 되겠습니다. 뭐 그 외에 뭐 미 항공사가 좀 낙폭이 좀 크고요. 뭐 이러한 이유 중에서는 뭐 확진자가 미국 확진자가 10만 명이 좀 돌파되고 뭐 전 세계적으로 59만 명 뭐 이상 감염이 되고,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경제 침체가 좀 우려된다. 뭐 그러한 것이 이제 장기화로 가지 않을까. 라는 그런 이제 우려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 사망자가 1,000명대 좀 심각합니다. 일본 신규 확진자가 123명. 한국도 지금 오늘 뭐 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인원이 좀 많아서 100명대가 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IMF 총재 발언 요거 좀 올려드렸습니다.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.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은 나쁘거나 더 나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뭐 우려 사항도 있고, 그 다음에 차주 전망도 있고,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조금 중요하게 오늘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. 그러면 지금의 상황하고 차주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느냐,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코스피 지금 현재에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고, 2000년대부터 뭐 19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뭐 요만큼 지금 이제 2400대에서 지금 쭉 내려와서 뭐 1400대 찍고 그러면은 이제 1700대 지금까지 소폭 반등을 한 상황이고,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봤어야 되는데, 자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다시 옛날로 좀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지금 이제 고민점은 2500, 2400대에서 지금 이제 내려왔을 때에 그러면 더 내려갈 건지 여기서 조정을 거칠 건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언제까지 끝나느냐 아니면은 더 심각해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옛날의 사항들을 좀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2001년입니다. 2001년이고 제가 2001년에 이제 9월달 그때에 상장을 했었죠. 그때의 소프트 포럼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한컴 CQ입니다. 뭐 그때 뭐 911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요 정도였고, 그렇게 해서 조금 뭐 안 좋은 뭐 상황을 지났었고, 여기 이제 조금 911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떨어졌던 게, 그때 아시겠지만 뭐 RG, 뭐 LG 카드입니다. 뭐 그쪽 관련돼서 사태가 났을 때 다시 한점 떨어졌습니다. 그때에 낙폭이 어느 정도였느냐? 그때의 지금 낙폭이 뭐 900대에서 반토막이 났죠. 뭐 한 530, 뭐 520, 뭐 530이 맞겠는데, 지수는 한 40% 이제 정도 빠졌는데 종목은 그러면 얼만큼 빠졌느냐?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한 상황하고 그럼 지금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이때는 이제 뭐 리먼 사태 때문에 쭉 빠졌었던 거고, 이때 낙폭이 생각보다 더 큽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빠질 거냐, 안 빠질 거냐, 이거는 오늘 결정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, 그 부분에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팩트는 하나 있습니다.
이때 반토막이 2001년하고 2002년에 반토막이 났던 게 회복이 안 됐느냐? 그러지 않습니다. 반토막 나고 회복되고 더 올라갔죠. 리먼 사태 가지고 반토막 더 나고 다시 올라가고 시간의 문제죠.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폭이 길어질수록 반등되는 시간은 좀 오래 간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때 봤을 때 요만큼에서 요까지 떨어진 게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겠느냐, 요거는 시간이 걸리겠죠. 뭐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한 6개월 걸릴 것 같다, 아니면은 3, 4분기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, 뭐 그런 거죠.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은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통설인 거고요. 자,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다음 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? 뭐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차트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큰 흐름들에 있었어도 중장기 투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고, 두 번째는 그러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잘 가는 종목은 결국은 좋은 종목이었다. 뭐 가치고 뭐 그런 거죠. 뭐 영업이익이 뭐 20, 30% 계속 잘 나고 그런 내용들이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건지 뭐 그러한 방향성이 이제 조금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이제 잠시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. 자, 그러면 작년에 지금 현재 요 큰 흐름 속에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방송은 어떻게 해왔느냐 라는 거를 좀 보면 요만큼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3월 달, 뭐 3월 2일 뭐 이렇게 쭉 갔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 매도를 했던 때가 5월 6일입니다. 그래서 1년 동안의 방송에 전 종목 매도 한 번, 그 다음에 2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중 50% 축소한 게 두 번째입니다. 5월 달에는 코롱 티슈진 사태 부분이 있었고,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탐방을 다니면서 좀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것과 기관들과의 뭐 교류를 통해서 조금 심각한 정도를 지나친다, 어떻게 보면 사기 수준이다,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 종목 이제 매도를 하고 뭐 그렇게 들어갔던 것도 있었죠. 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3월 달에 방송을 다시 이제 쭉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셀리버리 3월 2일 시총 8천억 간다. 이게 1년 전에 얘기입니다. 1년 전에. 자, 1년 전에 이제 얘기고, 이걸 쭉 방송을 이제 쭉 올리시면은 현재 이제 방송까지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, 그때는 막 방송 시작할 때죠. 예, 방송 시작할 때입니다. 그래서 셀리버리 어떻게 됐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3월에 들어가서 단기 80% 이제 급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도를 5월 전 종목 매도했으니까 뭐 다 팔렸겠죠. 5월 5일, 5월 7일 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 종목 매도를 했던 시점입니다. 뭐 그래서 뭐 사실 그때 방송을 하면서도 바이오 좀 믿기 힘들다. 뭐 제가 임상 데이터까지 다 까디빌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쭉 이제 내려왔던 건데, 자,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차트를 좀 보고 짝대기를 그려볼까요? 자, 요 상황인데 이때의 매도를 했던 지점하고 지금의 가치가 어떠느냐? 그때 뭐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죠. 그래서 중장기 측면에서는 어떤 큰 파동이 있더라도 크게 좋은 종목들은 물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총이 얼마냐 라고 하면은 5,600억 이상입니다.
저희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였나? 2천억 이하였죠. 예, 2천억 이하였습니다. 그러면은 1,700억, 뭐 1,600억대라고 하면은 지금의 현재 가치로는 얼마냐? 3배가 오른 겁니다. 그 정도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거 이해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?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보시면 되지만 예로 이제 들려드린 거고, 지금 현재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은 큰 파동이 있을 때, 큰 파동이 있을 때 좋은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바닥에서 조매수가로 잡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. 그런 포인트는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뭐 코스피, 뭐 코스닥, 뭐 지금 현재의 뭐 저희가 보는 것들이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스피가 44.8%, 코스닥이 48.1%, 삼성전자가 35.4%, SK하이닉스가 40%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대형 IT주들이 40에서 60, 뭐 반등을 해서 뭐 30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IT 중소형주들이 뭐 40에서 90 수준까지 뭐 단기 급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맞게 됐는데, 자,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? 그거를 전망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다. 결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,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지금 현재 확산세가 진정 국면은 아니다 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,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일단은 좋은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현재의 포트에서 뭐 가져가는 종목들 쭉 조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HFR 뭐 단기적으로 좀 일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. 뭐 저희가 들어가도 지금 이제 눌려 있는 거고,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5G 통신 쪽은 사실은 크게 뭐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. 환경 컨센서스 봐도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, 가져가야 되는 종목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, 아래 보시더라도 기간이 메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지도 않고,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쪽 관련돼는 뭐 지금 현재의 뭐 매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다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올림픽, 뭐 일본 올림픽 연기돼서 뭐 5G 문제 없냐 이러는데,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팩트 체크로 제가 조금 이제 기사들 올려놓은 거 보면, 오늘자 기사 도쿄올림픽 연기, 삼성, LG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돼 있습니다. 뭐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, 일본 이동통신사 5G는 이미 출시를 지난 25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확대를 하는 거죠. 6월 중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, 그러면 관련되는 종목들은 KMW, 뭐 RFHIC, 뭐 ACFR, 뭐 그다음에 다산넷도 뭐 이런 것들 다 뭐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. 오히려 여기에 더 좋은 기사는 애플 5G 아이폰 출시 지원으로 삼성, LG에는 기회다. 뭐 이렇게 이제 좀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네이버에 기사만 쳐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, 이런 거 질문하시면은 제가 뭐 답변을 이제는 안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큰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자율도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KMW는 지금 현재 뭐 반등을 해서 지난 1월 뭐 2월 초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뭐 행보 구간으로 계속 가는데, 코로나 사태도 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뭐 계속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권사 리포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. RFHIC는 오히려 금년 2월이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저항대 맞다가 하웨이 미국 제재 때문입니다. 그러다가 쭉 해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올라갔습니다. 오히려 3월 24일 날 오히려 뭐 계속 올라갔죠. 뭐 지금이 뭐 봐도 그런 거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잘 가는 종목들은 뭐 건들 필요가 없는 거고, 기간이 또한 지금 이제 주포로 돼 있다.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시총이 적거나 아니면은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, RF텍은 지금 현재의 뭐 쭉 보다가 많이 떨어진 지점, 요걸 갖다가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G 뭐 안테나 쪽 관련인데,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쭉 가다가 뭐 문제가 있어서 뭐 5월달
제가 조금 일봉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기에는, 자, 요렇게 2월, 1월. 자, 쭉 해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지금 현재의 2월에 코로나 사태 맞고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. 거의 뭐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인데, 뭐 올라가도 마찬가지인데, 요 부분은 제가 작년에 9월 달에 뭐 탐방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, 그때가 시기가 언제냐면은 뭐 9월 정도가 됩니다. 9월에 이제 방송을 좀 드렸고, 여기 매수를 좀 더해서 이제 올라가서 뭐 다시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뭐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탐방을 좀 다녀와서 조금 해결책이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어찌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뭐 1, 4분기 매출도 좀 궁금하고 2, 4분기 뭐 전혀 문제 없는지, 지금까지는 문제 없는 겁니다. 뭐냐면 삼성에 자동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 거고, 공장 또한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. 다만 이게 지금 빠졌다는 건 사람들의 이제 뭐 그거죠. 위험, 회피, 이거 뭐 그러지 않을까?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. 오히려 기회면 기회가 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외에 뭐 레우칸 바이오는 어제도 리포팅이 잘 나왔습니다. 뭐 그래서 이제 떨어진 만큼 지금 현재의 반등이 빠르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JNTC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지금 현재 뭐 4,000원, 5,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의 8,000원, 9,000원까지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 5,000원대, 4,000원대가 지금 현재 뭐 9,000원이니까 거의 뭐 80%는 지금 현재 단기 뭐 4일 만에 지금 다 올라온 거고요. 이 종목은 뭐 치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 뭐 하여튼 1,000억 이상은 나옵니다. 뭐 지금 현재의 뭐 시총은 뭐 4천억밖에 안 되는 거고, 상장될 때의 원래의 상장가가 11,000원이었습니다. 11,000원. 뭐 상장하고 그다음 쭉 해서 그냥 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다 빼버리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뭐 그런 상황인데, 뭐 그런 종목들은 저는 뭐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상황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. 뭐 대충 뭐 종목들은 이렇고요. 자,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, 좋은 종목들은 이런 변동 장세에서도 좀 가져가서 뭐 계속적으로 뭐 힘드시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, 다음 주에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이제 미국 장을 볼 때의 몇 가지 추가 사항들이 좀 있는데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장을 좀 보는 이유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보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,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뭐 나스닥 쭉 흐름이고, 이게 이제 코스닥, 이게 이제 쭉 흐름인데, 지금 이제 미국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설마 하다가 이제 터진 거죠. 쭉 하면서 하다가 이제 쭉 하고 3일 연속 이제 올랐다가 어제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고, 한국장도 이제 쭉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미국장과 흐름이 같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, 요거를 갖다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, 지금 당장의 미국의 이제 하락, 그것만을 보시고 너무 이제 월요일날 시초가에 팔아야 되네, 이런 내용을 미리 섣불리 하지 마시라는 걸 보여주는 게, 왜냐면 월요일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장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또 하락보다는 조정 후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월요일 날 장전 전망을 꼭 확인을 해 주십사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, 그런 거는 최근 방송의 요 정렬 기준에 보시면, 여기에 이제 최근 날짜 순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뭐 3월 그러면은 30일이 되는 거죠. 3월 30 뭐 7시 뭐 이렇게 해서 장전 전망 이렇게 해서 쭉 올려 드립니다. 뭐 그래서 뭐 진짜 빼야 되는 건지,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장 초반은 약하지만 좀 후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나, 아니면은 다시 피어 분석했던 거, 주말에 나왔던 정보들 다
취합해서 그렇게 이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피 지금 이제 큐리언트 쪽 관련돼서 26일 날 뭐 기사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나름대로 이제 큐리언트에 대한 종목 분석 끝마쳤고 회사와의 이제 통화가 27일 날 뭐 좀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텔레세백 기사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? 26일 날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최고 권위 학술지 뭐 내성 결핵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. 뭐 이런 거 임상 이상 A고 거기에 내용은 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당연히 영국이니까 뭐 유명하겠죠. 뭐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고 결론이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차 지표 TTP 통해 가지고 14일 안에 지금 현재 뭐 결핵균의 활성도를 저하를 하긴 했다. 요게 팩트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EA이기 때문에 도스 100ml, 200ml, 300ml 투여 용량을 확대를 시켰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. 요 내용이 사실은 답니다. 다하고 뭐 이견이 있는 거고 학술지에 직접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뭐 그 내용이 뭐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보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제가 뭐냐면 뭐 똑같겠죠. 뭐 2.1에서 100ml에서 2.1에서 2.2가 안 되고 200ml인데 2.1에서 2.2 도달하고 300하고 2.1에서 2.3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의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이 기사만으로 확인이 안 돼서 전번 방송에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뭐 증권사나 아니면 다른 데나 이런 데 나오지도 않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은 결핵이 요걸 좀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결핵이 이게 쉽게 지금 뭐 이렇게 좀 찾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뭐 이게 하도 지금 데이터가 뒤섞여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에 몇 명이 했는지 뭐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확인했던 거는 뭐 50여 명 지금 현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의 이제 풀 데이터가 좀 나오면 이제 이거를 말아 가지고 이제 라인업을 좀 시작하겠다. 뭐 기술 수출을 하겠다. 뭐 요런 내용이 있고 그게 이제 CRS인데 뭐 그런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결핵 자체가 병이 좀 그래서 좀 임상 실험 자체가 쉽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WTO가 권고하는 게 뭐냐면은 임상 실험 자체를 2주 이상 허가를 안 해준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14일이라는 게 맥시멈으로 큐리언트가 할 만큼은 다 했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회사의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결국 뭐냐면 이 결핵이라는 게 잠복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쉽게 해가지고 빨리 뭐 코로나처럼 빨리 뭐 번식을 해서 이런 부분을 확 줄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투약을 했는데 효과가 이 정도 나오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엄청난 거죠. 그래서 그 엄청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런 유명한 학술지에 실리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린 게 있죠.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출의 가능성이 있느냐?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는 뭐냐면 데이터 뭐 지금 현재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혈액 관련돼서는 세 가지 정도의 뭐 다국적 기업하고 벌써 얘기 중이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얘기한
뭐 논의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팩트인 거고, 그다음에 이게 논의가 돼서 기술 수출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내용만 팩트만 좀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큐리언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. 뭐 보시면은 제가 조금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면 뭐 큐리언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습니다. 뭐 그래서 이제 작년 겁니다. 다 금년에 뭐 있는데 아토피 피부 염치로 이제 가능성을 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토피보다는 결핵 쪽 지금 현재 이상 A의 결과가 나온 결핵 관련된 약이 수출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그렇게 저는 분석을 마친 거고요. 지금 현재 아토피 치료제의 이제 임상 요거는 이제 뭐 코드명입니다. Q301에 이제 임상 2비까지 이제 완료된 거고 이게 탑라인 결과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데이터를 다 말아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거는 아닙니다. 정리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다국적 기업하고 이제 수출 논의를 하겠죠.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가능성을 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꼭 수출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제 의견은 아무도 모른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다국적 기업들 뭐 내용들을 쭉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뭐 투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게 뭐 아토피죠. EB 쪽 관련돼서 큐리언트가 빨라도 2024년에 이제 임상의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을 갖다가 지금 이제 잡고 있는 듀피젠트, 유크리사 이런 회사들은 벌써 지금 현재 초기에는 뭐 18세 이상 어른들 하다가 좀 청소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서 유아까지 그러한 약품이나 임상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상까지도 다 했던 그런 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잡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그 다음에 24년에 이런 제품을 내보인다. 요거는 제 의견 속에서는 조금 가능하겠어? 뭐 그런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두피젠트라는 이제 경쟁 기업이죠. 해외 이제 유명한 기업입니다. 아토피로는 1등인 거고 그쪽 관련돼서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들을 했던 게 보면은 테스트도 뭐 76주 그 다음에 나이도 뭐 어린애부터 뭐 나이 많은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해서 뭐 일관된 뭐 안정성 그 다음에 우수한 내약성 다 보장하는데 지금 여기 임상 2비의 어떤 결과들이 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의 뭐 그런 업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그렇게 우수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.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본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. 더 좋은 데이터가 있거나 명확한 게 있지 않으면 저는 두피젠트의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두피젠트가 가면 더 같지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 회사가 뭐 큐리언트 뭐 그걸 받아서 뭐 하긴 힘들다라는 거죠. 다만 제가 이제 큐리언트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지난 이런 아토피 치료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미를 두고 싶은 거는 요 결핵 쪽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결핵의 시장이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. 전 세계에 이제 뭐 쉽게 해서 뭐 몇 억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2만 명, 사망자가 한 2천 명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4종, 5종의 약을 6개월 이상 잠복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복용하면 이게 내성 결핵이 생겨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큐리언트의 Q203 텔레세베 요게 이제 결핵 내성 치료제입니다. 요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3의 이제 신약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다. 가 지금 현재의 분석 내용입니다. 분석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겁니다.
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봐왔던 거고, 그러면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느냐?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뭐 조정받고 내리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제가 그래서 이제 큐리언트까지 말씀을 조금 이제 드렸고, 그 외에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26일 날 제가 이제 장 마감 때 조금 여기 이제 26일입니다. 그래서 밤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미국 실업 청구 건수 발표하는 날 확인하고 이제 밤에 미국 장이 오르는 것까지 내용을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그때 리먼 사태 나왔을 때 60만 정도였는데 328만이 나와서 그때 이제 급하게 이제 좀 보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미국은 이제 정신은 상승 출발했죠.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제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쭉 됐었는데 그날 저녁에 뭘 올려드렸냐면은 온라인 교육 관련주 이렇게 시간을 좀 올려드렸습니다. 그 전에 이제 방송을 좀 해서 말씀드린 건 일단 자율도를 드릴 테니 올라오는 종목 잘 보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좀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좀 종목들을 좀 보면 뭐 새 종목이죠. 뭐 온라인 교육 관련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에 보면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24일, 25일, 이제 26일이죠. 26일에 이제 밤에 이제 제가 드렸으니까 이날의 시초가가 5.32, 저녁에 이제 26%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MD가 이날에 저녁에 드렸으니까 요게 이제 6.9에서 14. 그 다음에 YBM 넷이 그 다음에 이날 저녁에 드렸으니까 27일 시초가에 들어가면은 5.32에서 26. 요렇게 정도가 좀 됩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잘 활용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메가MD가 8.6, 그 다음에 그런 YBM 넷이 이제 상한가 가고 그렇게 아이스크림 외주가 5.5 요렇게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음 주는 뭐냐면은 추가 모멘텀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3월 넷째 주 각국 부양책 기대로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. 요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1, 4분기 연자 실적 발표, 2, 4분기 연자 예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충격적으로 지금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추가 감면자 이게 어느 정도 좀 꺾이는 지점이 되어지만 미국이나 우리나 조금 반영이 좀 될 수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진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은 좀 무의미하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차주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30일, 31일 추가 하락 후 기술 반등을 전망합니다 라고 조금 말씀드렸습니다.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은 월요일 날 아침에 미국 쪽에 선물 쪽에 지수가 오른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국도 장초에 오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하루에 30, 40% 변동성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게 이제 답입니다. 그래서 주말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아침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추가 하락의 또 다른 시작일지 아무도 모른다. 그래서 이제 실시간 장에서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뉴스들 지금 올라온 거 좀 정리해 드렸어요. 트럼프 GM의 산소 호흡기 생산 면역 국내 업체 관련 산소 호흡기입니다. 진단 이런 거 아닙니다. 괜히 또 진단으로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그걸 팔고 그러는데 일단은 어떻든 간에 제 전망은 3월 30일 한국 증시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코로나 관련주든 뭐든 다 내려갑니다. 그러면은 현금 하시는 게 나은 거죠. 왜? 위험 상품을 모두 회피하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은 전번에 한번 크게 하락분이 있기 때문에
월요일날 내려가면 화요일날 또 내려간다는 그런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아마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미국 선물장이 올라가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뭐 큐리언트 관련되는 거 다시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제 뭐 2월 비중 50% 현금화 해라고 해도 안 하고 지금 수익 떨어진다고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, 이제부터는 자율도를 높여드리고 많은 정보, 그 다음에 방송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RF텍 아까 말씀드렸지, 다음 주 탐방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리하면 되고요. 그 외에 뭐 관심 있는 종목들은 제가 뭐 탐방이나 아니면 뭐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정보들은 좀 찾아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월은 1, 4분기 매출, 그 다음에 2, 4분기 전망, 뭐 이것 때문에 조금 뭐 바빠질 수 있는데, 뭐 요 정도로 해서 다음 주 장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주말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, 월요일 아침에 장전 전망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 그 부분 보시고, 뭐 오전에 단타 하실 건 단타 하시고, 아니면은 뭐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